서기 193년 로마 제국의 권력은 피와 배신, 그리고 은화 몇 자루에 의해 거래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변도 우연한 쿠데타도 아닌 제국의 수호자였던 프라이토리아니들이 로마의 황제를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인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경매의 낙찰자는 평범한 귀족 출신의 원로원 의원이자 법률가였던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였다. 율리아누스는 로마 황제의 지위를 금으로 사들인 최초이자 마지막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극적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했다. 율리아누스가 황제에 오른 해는 역사가 될 사이에서 5황제의 해로 불리는 격동의 시기였다. 불과 1년 사이 5명의 인물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밀려나기를 반복했던 이 해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된다. 당시 로마는 네르바 마이너스 안토니누스 왕조가 붕괴된 직후의 권력 공백 상태였고 각지의 장군들이 칼날을 들고 황제를 자처하던 군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율리아누스는 법률과 행정에는 능했지만 전장을 누비거나 군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경험은 전무했다. 결국 그의 즉위는 대중과 군대 모두의 지지를 잃었고 이는 곧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가 된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조롱했고 세베루스를 비롯한 유력한 장군들은 로마를 향해 진군하며 율리아누스를 폐위시키려 움직였다. 본 영상에서는 은화로 산 황제라는 오명을 안고 피로 얼룩진 제국의 정점에 올랐던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의 기이한 즉위와 몰락, 그리고 이를 둘러싼 5황제의 해라는 폭풍의 시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과연 그는 야망가였는가?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는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와 5황제의 해, 혼돈의 서사. 서기 193년 네르바 마이너스 안토니누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콤모두스가 암살되고 뒤이어 즉위한 페르티낙스마저 프라이토리아니 황제 친위대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로마는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황제의 죽음 이후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투쟁은 곧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중심에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1. 황제 경매의 경악.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의 즉위 과정. 율리아누스는 귀족 출신으로서 법률과 행정의 두각을 나타낸 원로원 의원이었다. 페르티낙스가 암살당한 직후 프라이토리아니들은 전례 없는 선택을 감행한다. 바로 황제 자리를 경매에 붙인 것이다. 친위대는 황제를 직접 옹립할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금화를 제시하는 자에게 제국의 통치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군사적 기반이 없었던 율리아누스는 순수히 재산과 야망만으로 경매에 참여했고 유력 경쟁자였던 사울 피키아누스를 제치고 25,000 세스테르티우스를 제시하며 황제 자리를 낙찰받았다. 이는 군주제 역사상 가장 극적인 거래였다. 그러나 이 황제의 등극은 시민들에게조차 돈으로 산 황제, 가짜 황제라는 조롱을 받았고 곧 제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었다. 2. 5황제의 해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선 율리아누스. 193년은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를 포함하여 무려 5명의 황제가 즉위하거나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던 해였다. 바로 페르티낙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 페스케니우스 나이게르, 클로디우스 알비누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 중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는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기록한 황제로 즉위 후 불과 66일 만에 살해되었다. 그의 몰락은 로마의 병사들과 시민들 모두의 환멸에서 시작됐다. 황제직을 경매로 낙찰받은 순간부터 그는 민심과 군심을 모두 잃었다. 로마 시내에서는 그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시민들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군사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를 지지했던 프라이토리아니조차 끝내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원로원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베루스를 새 황제로 지지하며 율리아누스를 배신했다. 3. 세베루스의 진군과 율리아누스의 비극적 최후.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를 몰아낸 결정적 인물은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였다. 그는 다뉴브 강 북방에 주둔하던 군단의 지지를 받고 즉위 선언을 했고 로마를 향해 진군했다. 세베루스는 율리아누스를 정통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콤모두스의 복수를 명분 삼아 로마로 향했다. 율리아누스는 급히 병력을 조직하고 세베루스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프라이토리아니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고 로마 시민들 역시 세베루스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원로원은 결국 세베루스를 황제로 인정하고 율리아누스를 폐위했다. 그는 자택에서 체포된 후 원로원의 명령으로 참수당했고 그의 가족들도 정치적으로 제거되었다.
율리아누스의 죽음은 로마 제국이 이제 군사력 중심의 제국 체제, 즉 군인 황제 시대로 돌입했음을 상징했다. 세베루스는 이후 프라이토리아니를 해산하고 자신의 군단으로 이를 재편하면서 황제직에 대한 충성의 기준을 군사적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4.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의 유산 부패와 체제의 위기. 율리아누스의 통치는 단 2개월 남짓했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 체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취약했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특히 친위대의 권력 남용은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황제를 금으로 사들이는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곧 제국 전체가 돈과 권모술수로 돌아가는 부패한 구조에 깊숙이 빠졌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5 황제의 해는 로마 제국에 있어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황제의 지위는 더 이상 원로원의 지지나 시민의 신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단의 힘에 의해 정해지는 무력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후 수십 년간 로마는 군벌 간의 내전, 반란, 황제의 연쇄 살해 등 끊임없는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율리아누스는 역사적으로 무능하거나 탐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즉위 자체가 당시 로마의 권력 구조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황제의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전례는 결국 이후 황제 체제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로마 제국의 쇠퇴를 재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5. 역사학적 평가 돈, 권력, 그리고 인간의 야망.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를 평가하는 역사학자들의 시각은 다소 갈린다. 전통적인 역사서들은 그를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반면 현대 역사학에서는 당시 로마의 권력 구조와 친위대의 부패 속에서 율리아누스가 단지 희생양일 뿐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제국의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기엔 너무 순진하거나 너무 현실적이었던 인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는 군사력 없이 황제 자리에 오른 최초이자 마지막 인물로 정치적 기반 없이 제국의 정점에 올라 단 66일 만에 몰락한 비극적인 인물로 남았다. 그리고 그가 겪은 운명은 곧 로마 제국이 겪게 될 수십 년간의 불안정과 혼돈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경매의 황제가 남긴 피의 교훈.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의 짧고도 처절한 재위는 로마 제국의 내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안정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단지 금화를 더 많이 제시했다는 이유로 병사들에 의해 선택된 황제였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곧 로마 시민과 원로원, 그리고 제국의 군단들로부터 부정당했고 결국 그는 자택에서 처형당한 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한 국가의 권력이 경매를 통해 거래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로마 제국이 이제 정통성과 윤리가 아닌 권력과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5 황제의 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93년은 단지 황제가 많았던 해가 아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정치적 혼란의 늪에 빠지고 군사적 기반 없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 해였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는 이 과정에서 역사적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국의 구조적 결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몰락 이후 등장한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는 프라이토리아니의 해산, 군 중심 통치 체제로의 전환 등을 단행하며 제국을 다시 장악했지만 그 역시 로마의 정치 체계를 무력 중심으로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율리아누스가 돈으로 산 황제였다면 세베루스는 칼로 얻은 황제였다. 이 둘의 대비는 곧 로마의 시대가 이상과 도덕에서 멀어지고 힘과 두려움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역사란 인간의 선택이 남긴 파편들이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가 선택한 은화로 얻은 권력은 한 사람의 야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로마 전체가 감당해야 할 대가였으며 제국이 스스로 부패를 정당화하게 만든 서사의 출발점이었다. 권력이 금으로 거래될 수 있을 때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인민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로마의 역사가 전하는 묵직한 교훈 하나를 되새겨본다. 고대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권력은 민중이 줄 수도 있고 민중이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한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부정한 파멸을 맞는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의 짧은 황제직은 이 말의 가장 극적인 증명이라 할 수 있다.